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춤의 근대화로 세계화를 이끈 주역 중 첫 번째 인물로 최승희의 무용예술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희는 1911년 11월 24일 경성 수운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강원도 홍천 출생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1926년 3월 현대무용가 이시바쿠의 공연을 관람하고 큰 감명을 받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시바쿠 문화에 들어가 3년 동안 현대무용을 수련받습니다. 1929년 경성으로 돌아와 1929년 11월 1일 최승희 무용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1930년 2월 경성 장곡 천정공회당에서 최승희 무용연구소 창작무용 제1회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 공연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일부 금혼식의 무도 인도인에 비해 양기의 용자 희롱, 제2부에서는 애의 용 오리엔탈, 애수의 을려 모던 풍경, 3부에서는 해방을 구하는 사람 영산무 마주르카 적막한 왈츠였습니다. 어떤 하나의 완성된 주제를 보여주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조선 분위기의 춤, 아시아의 춤, 현대무용 등 최승희가 표현하고자 한 여러 주제들을 선보이는 공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1932년까지 2년간 끊임없이 현대적 스타일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1930년 10월 21일부터 22일 개최된 제2회 무용 발표회에서 선보인 장춘불로지곡은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궁중무곡인 장춘불로지곡을 모티프로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한 그녀의 실험 정신은 무대 공연 예술로 대중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 조선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에게 어떤 무용을 선보일 것인가? 조선의 현실에서 무용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무용은 연극이나 영화처럼 인기 있는 장르가 아니었기에 대중적으로 흥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승희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무용소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1931년 5월 9일 그녀는 정신적 지주이며 멘토인 안막과 결혼하게 됩니다. 1932년 6월 그녀의 스승 이시바쿠가 공연을 위해 경성을 방문하였고요. 최승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 스승과의 만남은 큰 전환점이 되었고 1933년 그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1933년 5월 20일 일본 청년관에서 개최된 근대 여류 무용 대회에서 그녀는 에헤라 노아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일본 무용계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에헤라 노아라는 조선의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한량의 모습을 춤으로 승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춤을 통해 그녀 작품 창작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후로 1934년 9월 도쿄의 제1회 무용 발표회에서 최승희는 현대무용과 조선 전통무용을 1부, 2부로 나누어 선보였습니다. 전통춤으로는 건무, 에헤라 노아라, 승무 등을 선보였는데요. 조선 전통무용에서 그녀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최승희는 무용의 선이 굵고 힘이 넘치며 그녀의 춤에서 민족적 냄새가 물씬 배어나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서양 무용과 조선 무용의 융합을 최승희의 방향성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공연 예술계에서 최승희의 변별성은 조선춤이었는데요. 그러나 얼만큼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국제 무대에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 정서로 표현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최승희와 한성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성희는 한성준과는 다르게 기법적인 측면이 아닌 정서적 측면, 보편적 정서와 민족성의 융합을 통해 춤 정신이 작품에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최승희는 전통춤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던 한성준과는 전통춤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성준은 최승희가 자신이 연구한 50여 종의 조선무용을 그녀가 대중화시키는 매개가 되어주길 기대했지만 최승희는 조선무용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승희의 전통춤의 세계화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38년 첫 번째 미국 공연입니다. 1930년대 후반 근대무용가 최승희, 조태권은 모두 외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특히 최승희는 1938년 미국에서, 조태권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12월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향한 최승희는 1938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첫 공연을 갖고 미국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연 이후 최승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직 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미국 장기 공연에 돌입하게 되며 2월 20일 뉴욕 길드 극장에서 신문 기자와 무용 비평가 등을 초대하여 쇼케이스를 갖기도 합니다. 그녀의 미국 공연은 조선의 춤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조선적 이미지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 정세와 맞물리며 그녀의 정체성 문제가 논란이 되어 1938년 그녀의 첫 번째 미국 활동은 일찍 접어야 했습니다. 이는 최승희가 공연한 LA에서 흥사단 단원들이 반일 상징의 배지를 팔면서 오해로 생긴 그녀의 반일 논쟁과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그녀의 정치적 해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메트로폴리탄은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럽 순회 공연입니다. 미국에서의 사태 이후 최승희는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를 시작으로 칸, 헤이그, 앤트워프, 암스테르담, 마르세유,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40여 회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유럽 순회 공연에서 그녀의 공연은 한국 문화를 통해서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1939년 2차 미국 공연입니다. 유럽 공연 중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39년 11월 최승희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차 때와는 달리 2차 방문 때에는 가는 지역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3개월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미로 내려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멕시코를 마지막으로 1940년 11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호연은 3년에 걸친 세계 순회 공연의 성공은 그녀를 반도의 무희에서 동양의 무희로 탈바꿈시키며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순회 공연은 그녀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재인식을 하며 그녀의 무용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의 창작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최승희의 무용 철학은 전형성과 보편적 정서에 기반하여 한국적 담론을 담아내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공연 이후 이러한 방향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향토무용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창작이라는 과제를 그녀에게 안기게 됩니다. 최승희는 1941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가북기자에서 3가지 전통적 리듬, 보현보살, 가면무 등을 공연하였습니다.
이 무대는 긴 해외 공연 이후 일본에서 개최한 첫 무대로 그녀의 예술적 진면목을 선보인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에서 받은 반일 논란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친일본적인 작품 활동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조선 무용에 기반을 두고 일본 무용, 더 나아가 아시아의 무용을 아우르는 동양 무용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녀는 외국 공연을 통해 조선 무용의 재해석을 통한 세계화된 동양 무용만이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양 무용론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의 대동아 공연권의 이념에 순응하는 행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한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녀의 조선 무용의 세계화를 통해 무용으로 조선을 알린 사실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녀는 1946년 월북하여 북한 무용의 기틀을 세우고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구소련 한인들의 예술단체에 그녀의 춤이 전파되어 세계의 한민족들에 의해 최승희류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 무용사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춤의 근대화로 세계화를 이끈 주역 중 첫 번째 인물로 최승희의 무용예술 활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